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 중 공공 환매를 신청하면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고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의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올해부터 잇따라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통합 인허가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적은 모아타운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18만 1,391필지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말 17만 6,718필지에 비해 4,700필지가량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소자본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자금을 투자해서도 또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가운데 예전처럼 이렇게 갭 투자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무리한 투자가 또 전세 사기나 역전세라는 역풍을 불고 오진 않을지 시장의 향방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늘 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부동산 정보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3월의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좀 슬금슬금 또 올라간다 그러죠. 소자본 갭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시장과 이제 빌라 시장 이렇게 두 개를 양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은 아직까지 뭐 제가 확실하게는 상승세로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요한 또 주택 시장의 양대 산맥인 빌라 시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일단 1단 재개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가격이 좀 높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뭐 전세 사기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거기다가 또 보증보험 가입이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얼마든지 높은 금액으로 전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허그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주택 공시 가격의 126%까지밖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주택 공시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허그의 126%의 이 보증보험 상한을 조금 더 또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보증보험료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곳은 바로 이 빌라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당연히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 빌라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당연히 가격은 전세가가 또 밀어 올리면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또 뭡니까?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입지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디가 좀 오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당연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추천해 주는
해주는 그런 지역에다가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면서 우리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에 관한 빌라에 관한 이런 안목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 방송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미에 저희가 또 이 세미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어떤 부동산이냐, 어떤 입지냐 따지지 않고 투자해도 성공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파트 시장인지 빌라 시장인지 그리고 입지가 어디인지 그 조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 성공 여부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그런 중요한 선택 혼자 하다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할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구리시에 있는 네. 주공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언제 매도를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네.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여유자금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때 투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60대 좋을지. 중반만 됐어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나이가 72세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해야 될지.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꺼려지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말씀 주신 게 우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구리 주공 6단지 말씀 주셨는데 이거 네네. 구리 어디에 있는 주공 아파트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공 구리역 바로 구리역 근처에 옆에요. 있는 인창주공 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상주공.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네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네네. 이거는 지금 언제쯤 매도하고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3억 5천에서 4억 여유자금으로 어떻게 좀 운영을 해보면 좋을지 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시장님.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연세가 이제 72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연세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우리 자제분들은 뭐 어떻게 되실까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예, 걔네들은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다 지금 뭐 자가를 저보다 보유를 하고 훨씬 좋은 계시고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딸은 지금 다산역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 42평짜리 갖고 있고요. 네네. 아들은 유래 신도시 34평짜리 갖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은 뭐 자녀분들의 인생에서 그냥 걱정이 안 되죠. 자가를 마련하셔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니까 네네. 그거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이제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또 조금씩이나마 불려 나갈 수 네.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창주공 6단지에서. 네네네. 네, 주공 6단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요 주공 6단지의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렇지만 뭐 크게 고민하실 거 있겠습니까? 일단 뭐 구리라는 곳은 뭐 서울이나 매 한 가지죠. 네. 바로 옆에 있으면서 또 우리 메가시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뭐 옆에 있는 경기도 구리시지만 거의 서울과 진배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29일 날 네? 8호선이 지금 개통이 되거든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6월 29일 예. 첫 차부터 8호선이 개통이 돼요. 예, 8호선 개통이 되죠. 예. 예, 아무래도 우리 8호선이라는 것은 서울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네. 뭐 천호동 쪽으로 쭉 바로 내려가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경기도에 이쪽 근처에 뭐 계시는 분들이 8호선이 개통한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격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거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지하철 호재가 뭐 있느니 아니면 뭐 옆에 뭐 개발 호재가 있느니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히. 자, 네. 내가 바로 여기 이제 구리역에 8호선이 이제 들어올 건데 예전에는 뭐 우리 여기 뭐 구리역에 있는 크게 뭐 배차 간격도 넓은 배차 간격이 짧지 않은 그런 뭐 지하철이 하나 지나가는 것 뿐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건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8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재이긴 맞습니다. 자,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파트 가격들이 뭐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대세 상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자, 네. 그럴 때는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많이 좀 올라줘요. 네. 자,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적인 분위기의 아파트 시장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어떤 호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영향을 받는 그런 폭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좀 풀려줘야 돼요. 네. 유동성이 풀려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뭐 알기에 뭐 어차피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 대출을 지금 아직까지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제 아파트 시장에 스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풀리기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네네. 하면 앞으로 향후 단기간에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이런 거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뭐 우리 선생님께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우리 아파트 시장을 바라봤을 때 주택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항상 뭐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를 보유하면 가격이 월등하게 상승하는 거는 경험적으로도 다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딱히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시세 차익을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장황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구리 인창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좀 뭐라 그러죠? 우리 좀 작은 세대들로 다 구성이 돼 있죠. 네. 예, 뭐 대형 평형대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인창주공 요 일대가 되게 좀 좋아요. 어차피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놨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여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노후주택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게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100만 제곱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아마 향후에 노주택 특별법에 어떤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많이 상한을 받는다거나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받는다거나 해서 좀 더 재건축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네. 예, 우리 인창주공 같은 경우에도 뭐 90년대에 지어졌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치는 되게 좋으나 개별적인 상품성으로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평이 조금 안 되게 평균 대지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네? 10평이 좀 넘어요. 몇 평이 넘는다고요? 10평은 좀 넘어요. 아,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 우리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집에 예, 예. 그 집 평형대의 그 대지 지분이 아니고 전체 6단지 전체의 평균적인 대지 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예, 네. 그 대지 지분을 봤을 때 한 10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을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사업이 잘 굴러가려면 새로이 분양할 수 있는 그 일반 분양 물량이 있죠. 예. 예. 그게 많이 나와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내가 이제 새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한 12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8호선이 바로 개통을 하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필지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인창주공 6단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만약에 뭐 아파트를 당장 어디론가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냥 보유하시고 저라면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한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3억 5천에서 4억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제2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서울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더 먼저 올라가겠죠? 네, 또- 서울은 좀 더 먼저 올라가겠죠. 특히나 이제 핵심적인 입지, 뭐 강남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 아파트들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구리에 있는 바로 인창주공 6단지 아파트도 같이 가격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텀은 있을지 몰라도. 예.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택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남들이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고 남들이 내려갈 때 나도 내려가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 예, 물론 갈아타기의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뭐 덜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한 채는 남들과 똑같잖아요. 예. 남들과 같다. 이 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더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더 올리려 그러면 두 번째, 이주택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택을 한 채 더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올 때 같이 오르는 거 얘는 모르겠어. 내가 어차피 거주하는 집이니까. 하지만 내가 좋은 지역에다 좀 더 남들보다 오를 수 있는 이 두 번째 주택을 잘 마련하면 이게 바로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연락이 오면 좀 소액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소액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어디든지 뭐 좀 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찍어드리긴 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 보유하는 자금이 한 4억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아파트 우리 뭐 지금 당장 아파트 투자라는 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의 투자 시장 부동산 투자 시장은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재개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뭐 서울에서 지금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모아타운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도 신속통합에 되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잘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재개발 투자 물건에다가 잘 투자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많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을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이게 좀 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선생님께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라. 재개발 4억이더라도 서울의 중심지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서울의 중심은 어딥니까, 선생님? 여기가 서울입니다.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서울시다. 용산이나 예, 강남을 거겠죠. 그렇죠. 가장 중심은 용산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와 강남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3대 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박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란 말입니다. 용산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국제 업무지구에 굉장히 개발을 많이 시키겠다라는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힘을 입어가지고 이쪽에다가 관심을 집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이 용산에 개발 호재 있는 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용산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고 자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용산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네. 네, 공급되는 물량은 그냥 그대로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과연 용산에 투자를 하실 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네. 저라면 선생님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화면을 바꿔가지고 시청자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용산에 여기 보시면 자 국제 업무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국제 업무지구예요. 국제 업무지구.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 작년 1월 달쯤에 국토부에서 하나 계획을 발표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혁신구역이라고 있어요. 도시혁신구역. 예전에 우리 개발을 할 때 민간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상한이 있어가지고 민간들이 개발을 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나마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우리 용도 구역 중에 하나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시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한 차원 더 풀어가지고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용적률 상한을 아예 없애줄게. 너희 민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고 만들어놨는 게 이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용이 되면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 그 상상 이상의 개발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을 이제 둘러봐야 되잖아요. 네. 그 주변 지역에 가장 호재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여기 같은 경우들이 지금 재개발 구역이나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동의서를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에서 그러면 하세요라고 지금 허가를 해준 곳들이 지금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에 원효로 일가라고 있어요. 네, 원효리. 네, 원효로 일가. 여기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고 그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용적률의 상한을 더 낮춰버린, 그러니까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원효로 일가가요. 원효로 일가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한 4억대 물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재개발을 할 때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떤 거에 접목이 되냐 하면 우리가 신축 빌라들을 분양을 받을 때 있죠. 신축 빌라를 내가 사고 싶어요. 샀는데 이 신축 빌라가 언제 준공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효로 일가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축 물건들 4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서울의 핵심 입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 하나를 투자를 해두시는 게, 만약에 여기가 선생님 향후에 내가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걸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가격은 계속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요.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라는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올랐을 텐데 네? 사업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아니요, 재개발 물건이잖아요. 재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재개발은 음.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라고 하죠. 예. 빌라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막 10몇 억씩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한 8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8억이라고 하는데 신축 빌라라고 하면 전세가 뭐 한 3억 정도 들어있어요. 3억에서 뭐 4억 정도 들어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차이인 4억 있죠. 요 4억만을 투자금으로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투자할 때. 예. 그래서 요 4억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이 빌라가 지금은 현재 내가 8억에 샀지만 향후에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소 20억 가겠죠. 예, 20억 가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 수가 있다라는 게 계산이 딱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제가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또 참석하셔서 더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하시는 집과는 별도로 서울 중심부 용산에서 제2의 투자처를 찾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송도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딸아이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연봉은 한 8,500 정도고 종잣돈은 2억 미만, 1억 한 5천 정도 보유하고 소액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송도 내에서 갭투로 기존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좋을는지, 네. 아니면 서울에 투자로 집을 매수해 놓는 게 어떨는지 고민 중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청라지구 5단지 내에 제가 그 40평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데, 네. 그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 이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녀분 대신 연락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모아놓은 돈은 한 1억 5천 정도인데 이걸로 좀 갭 투자를 직장 근처인 송도 지역에 좀 해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좀 생각을 해서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 보느냐, 이 두 가지 질문, 하나의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집이 청라지구 5단지 40평형 말씀 주셨는데, 이건 전세 주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매매해야 하는지 그 매도 계획까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주 무대가 인천이신가 봐요.
아이가 이제 송도에 있지요. 예, 예. 예, 아니 그 시청자님도 청라에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감히 그냥 주 무대가 인천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예, 예. 따님께서 이제 1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고요. 예, 뭐 예.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송도에 만약에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가, 그죠? 예, 예. 아니면 우리가 서울에다가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송도는 이 인천이라는 곳에서 특별합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송도에 계신 분들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보통 보면 나 송도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는 송도가 왜냐하면 되게 깨끗하고 살기가 좋잖아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탄력을 받아서 남들 다른 인천보다도 먼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네.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비교 대상이 서울과 송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송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디가 먼저 올라가 있나요? 서울이죠. 서울이 당연히 먼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예. 시청자분도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따님이 송도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 분양권을. 네네.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방송 상담을 해가지고 이걸 들어가지고 얘를 좀 설득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아이가 투자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어떤 게 좋을지 아이가 아. 편하게 송도에서 그냥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 실거주하는 게 좋을는지 투자 가치가 조금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하세요. 예예. 그 거주와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버리세요. 우리 따님한테 말씀 꼭 그럴까요? 해주세요. 예. 예. 이 거주하고요. 예예. 거주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네. 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얘를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요. 예예. 거주는 그냥 내가 임대 들어가서 네네. 뭐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살게. 라고 하고 네. 얘는 뭐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적인 측면만 딱 보면 얘는 분명히 오를지에 내가 투자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투자를 해놓으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인천이나 뭐 서울이나 똑같아요. 네네. 2년 보유만 하고 있어도 향후에 내가 1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지금같이 좋은 조건에 이런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투자 쪽으로만 고민을 하셔가지고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게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내가 서울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1억 5천으로 네네. 과연 송도만큼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데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네네.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없어요. 예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나는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얘를 하고 네네. 싶은데 1억 5천으로는 지금 1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얘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우리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세입니다. 28살요? 그러면 아직 네네. 많이 남았잖아요. 예예. 예, 많이 남았으니까 자, 아파트가 아니고 예예. 빌라 투자를 하세요. 빌라. 네네. 빌라를 투자를 하는데 그냥 빌라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네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하시라. 네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지역들을 잘 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 네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런 지역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제가 언뜻 지금 딱 설명을 듣고 고민을 해본 바로는요. 네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울의 마포 있죠, 마포. 네네. 예, 마포에 네. 마포가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네. 거기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좀 높은 지역들이 다 어디냐 하면 한강을 접하고 있는 한강변에 다 있습니다. 아파트 네네. 가격들이 다 그렇게 한강변을 끼고 있어야지 다 비싸요. 네네. 예,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쫙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네. 거기가 어디냐? 이 합정동 망원동 일대하고 예예. 저기 보면 오른쪽에 광진구 자양동 일대 네네. 요 2군데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합정동 있죠, 합정동. 네네. 합정동 요쪽으로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합정동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정동 실제 보려면 또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일일이 또 찾아보고 다 해야 되니까. 자,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합정동에 여기 합정역이 있죠? 예예. 예, 합정역 보고 계시죠? 네. 그럼 8번 출구가 있습니다. 8번 출구. 네네. 여기가 마포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이쪽으로 네. 좀 내려가셔가지고 이 대로변들은 가급적 가지 마시고요. 네네. 대로변들은 가지 마시고 여기 안쪽에 여기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네네. 요 안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 모아타운을 한번 진행을 하다가 좀 네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큰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대로변에 이제 상가 건물 큰 거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네네. 분들은 뭐 재개발을 그렇게 막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예예.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자고요. 예예.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마포 한강 그 합정 한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합정 한강 아파트 요 일대에 한 블럭이 있어요. 여기를 투자처로 삼으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충분히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네. 모아타운으로 지금은 서울에 모아타운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일단. 자, 예예. 그런데 향후를 봤을 때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잖아요. 네네. 1억 5천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모아타운 합정동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안 됐어.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합정동은요. 예전부터 재개발이 이슈가 계속 있었던 곳이고 워낙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빌라들을 많이 지었어요. 네. 그러면 내용연한이 그러니까 노분량 주택이 기준을 만족을 하는 게 앞으로 한 5년에서 8년 정도 있으면요. 여기가 다 30년 이상 된 주택들로 들어찹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모아타운이 아니고 또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민간 재개발로 여기 투자가 가능해요. 네네. 그러면 그때도 또 투자하실 분들이 많이 몰려오시겠죠. 네네. 자, 그러니까 항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앞에 보이시죠? 한강입니다. 한강. 네네.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뭐 물건을 잘 찾다가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를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청라에 지금 주택을 한 채 40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네네. 청라에 지금 가격이 한 금액대가 얼마 정도 됐나요? 지금 시세가? 6억대 한 중반 정도. 예, 6억대 중반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네. 신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예. 새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흐르냐면 그냥 향후에 다른 아파트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런 신축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냥 전세를 주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들. 네네. 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멈춰 있는 상태라도 이 재건축 아파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네네.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네. 신축이 된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신축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언젠가 신축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몰려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라면 시청자분 지금 청라의 물건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네네. 지금 다 시장 상황이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럴 때 한번 서울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런데 네네. 조금 더 상세하게 포인트를 짚어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상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예, 예. 시청자분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 고민 상담, 개별 상담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자녀분께는 이 합정동 지역을 좀 돌아다녀 봐라라고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청라의 주택도 지금 한 번쯤 갈아타기 할 시점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는 또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저희는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는 그 30대 중반 신혼부부고요. 네, 4억 정도 현금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건데, 네, 용산에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거기는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구역은 동호암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을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어, 막상 한 8, 9억 정도에 들어가려니 네. 아파트도 보이고 해서 이게 최선인가 싶어서 고민이 돼서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분들께서 이 재개발을 생각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부부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여유 자금이 우선은 4억 정도다. 그리고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은 동무암동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좀 선택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애 최초로 이제 취득을 하시는 건데 네. 재개발을 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되게 어렵지만 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 것 같고 앞으로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성공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런데 이제 왜 그 동호암 쪽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서계동도 보고 했는데요. 네. 동호암동이 동네가 예쁘고 또 남편이 그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동성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동호암동으로 골랐습니다. 뭐가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싶어서요? 기동성이요. 좀 여기저기 기동성요?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네. 서계동이나 동호암이나 기동성이 달라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서계동이 너무 살기가 조금 힘들고 후암동은 이거 뭐 제 취향인데 동네가 예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남편도 그 동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네. 동호암동으로 골라봤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동호암동에 받는 주택은 뭐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투룸도 보고 있고 쓰리룸도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쓰리룸은 조금 무리를 해야 되는 거라 한 뭐 9억짜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상 지금까지도 저희가 좀 몸테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월세로 네. 이제는 조금 남편한테도 좀 편안한 인생을 주고 싶어서 좀 음. 쓰리룸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좀 공격적인 투자?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좀 생각해. 거주를 네. 하실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계동이 있고 밑에 청파 2구역이 있고 청파 1구역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공덕 A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효창공원역 앞에 원효로 1가가 있고요. 바로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아래쪽에 용문동 여기 뭐 공공복합이니까 이거는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원효로 4가에 그리고 원효로 3가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지역이 이 청파동 뭐 여기 원효로 일대 여기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파동 3가에 또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들은 다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지역.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그걸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동호암동은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지역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면 네. 지금 주변에 현장을 가보셨을 때 과연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던가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애들로 많이 이렇게 좀 막 하라고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쪽 서쪽에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업무지구가 있죠. 네.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위에 서울역 재개발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큰 굵직한 개발 사업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왼쪽이 다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처음 투자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안전한 투자를 해야지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불안한 투자를 하면 물론 나중에 뭐 하이 리턴이 올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그 동안에 좀 많이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을 과연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견디세요. 뭐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뭐 내가 잊고 있으면 되지라고 해서 이렇게 견디실 수가 있는데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개발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예 투자 세계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저는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얼마든지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원으로나 다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안전한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동호암동은 아무래도 여기 남산이라는 곳이 있죠. 남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보기에 이 사유지가 아니고 일단 국공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남산이라는 곳은 우리 여기 계시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보고 조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자연 경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남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서 항상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요번에 반영을 좀 해가지고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동호암동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동호암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아주 좋은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투자 자금이 안 된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뭐 원으로나 아니면 청파동 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금이라고 하면 동호암동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내가 이 자금이 충분히 있고 이 왼쪽에 있는 여기 재개발 구역 현재 지정돼 있는 곳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실 필요까지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애둘러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개발 쪽에다 이런 핵심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는 제가 오케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만약에 동호암동이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쪽에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동호암동으로 봤을 때보다는 차라리 옆쪽에다가 내가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다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네. 예. 물론 동호암동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동호암동은 내가 자금이 안 될 때 뭐 한 1억, 2억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할 때 여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현재 한 4억 정도의 자금으로 거주도 하면서 재개발의 기쁨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뭐 청파동이나 아니면 뭐 우리 서계동이나 원으로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혜로운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아니면 세미나에 좀 참석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에 조금 더 마음을 실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합의는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신혼부부다 보니까 좀 예쁜 동네, 내 마음에 드는 동네에 좀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 예정지로 좀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반대편 지역도 용산 지역에서 잘 임장 활동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418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원효로 일가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좀 빠져있긴 하고 또 앞에서도 용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서 방송 보셨으면 조금은 답을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소장님.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요 지도를 갖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원효로 일대, 뭐 원효로 1가부터 시작해서 4가까지, 그리고 위에 서계동까지 여기 일대는 전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 구역 지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물건지는 바로 이 원효로 1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효로 1가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이고요. 자, 거기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재개발의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것은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원효로 일가처럼 넓은 지역에 원효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단지로만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 진행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의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재개발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쭉 보유, 계속해서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고 팔 게 있으면 다른 걸 먼저 파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만큼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쭉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긴 상담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도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931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서울에서 가능할까요, 소장님? 네, 물론 소액 투자 5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다들 이제 소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울이 워낙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쪽은 뭐 지방에 아주 뭐 10만, 20만 되는 지역에다가 아파트 투자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젊은 세대 분들. 하지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 시장이 침체기잖아요.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침체기인데, 이 예전에 그렇게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지역에 우리 시청자분 고민처럼 서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근데 이제 물건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는 눈도 없고, 그럴 때는 전문가의 판단에 좀 기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딱 찍어드리면 솔직히 서울에 잘 없어요. 근데 하나 찍어드린다고 하면 여기 금천구 독산동 일대나 시흥동 일대를 좀 보시라,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독산동이 또 시흥동이 이 금천구가 앞으로 향후 많이 바뀌는 지역입니다. 많이 바뀌는 지역이에요. 지금과 10년 후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 이 금천구의 지하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여기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위에 여의도로 올라갑니다. 여의도. 경전철이 아니고 고속으로 신분당선처럼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지하철입니다. 대심도 깊이 40m 이상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보면 뭐 예전에는 지하철 공사하면 막 복개에 막 깔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아래쪽에서 파기 때문에 여기가 뭐 지하철이 건설되는 데가 맞아? 막 이런 생각 들 정도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그 주변 일대로, 시흥대로 주변 일대로 해서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현장을 목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향후에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선점해서 다들 지어놓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옆쪽에 보시면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천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구역들은 아무래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는 향후에 이제 지정될 수 있는 곳,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곳,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한 군데를 탁 찍어가지고 여기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일대, 시흥동 일대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러드린 지역으로 이제 날도 좀 따뜻해졌으니까요. 임장활동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 그 안에서도 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시장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소액을 갖고 있다 하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계시지 마시고요. 꼭 소액으로 어디가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찾아보시는 방법의 해답은 바로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원부동산 세미나에 있다. 이렇게 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양성국 소장을 찾으셔가지고 세미나에 꼭 등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 움직임의 첫걸음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